호텔방 같네, 이번 거는. 3편. 이번에도 컬렉션이 있네. 100개? 210개? 안 한다며요. 도전과제는 또 뭐야? 아. 정신이 아찔해. 가보자구요. 이번에는 약간 신문의 연극실 호텔 로비, 호텔 복도? 약간 그런 느낌이네. 효과음은 똑같아. 본 게임의 내용은 실제의 인물, 사건, 단체와 무관합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시면을 들여다보면 그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기에. 겨누어진 총구가 검게 빛났다.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어. 비와 식은땀이 목을 따라 흘러내렸다. 설마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생각 못했어. 그의 얼굴에 비틀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만두세요. 사람 성의도 생각해야지. 텅 빈 눈이다. 그녀에게서 보았던 선을 넘은 자의 그것이다.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앞을 막아섰다. 무열 선배! 네? 여기서도 사정거리는 충분해. 모든 감각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진다. 오마이갓. 깜빵이에요? 겨우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다. 어깨에 강렬한 통증에 등을 움츠렸다. 아픔이 사그라들자 불편한 손목이 느껴졌다. 이런, 어쩔 수 없나? 뭐 이대로 죽었다면 그것도 나름 문제였어. 이거 설마 처음 보는 얼굴이다. 그가 갑자기 한 손을 들자 내 손도 끌려 올라갔다. 내 왼손과 그의 오른손이 수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잠깐만요. 일어난 김에 확실히 정신 차리라고. 손목을 흔들며 당기는 바람에 엉겹결에 꿇어 엎드린 꼴이 되었다. 그 어깨에 맞은 쪽은 어딘데? 뒤에서 때린 건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날 잡아 잡수하고 끝장낼 순 없잖아? 설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 아까의 살인용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안승범이라고 해. 앳되어 보이는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며 싱긋 웃었다. 기억이 어렴풋하게 떠올랐다. 검문 중 연락을 받고 도주 중인 살인 용의자를 쫓았다. 다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정신을 잃었다. 그쪽을 눕히고 뜨려고 했는데 말이야. 갑자기 별이 반짝 하더니 이 모양이야. 방심한 채 떠드는 그의 팔을 붙잡아 등 뒤로 꺾어 붙였다. 뭐야? 안승범 씨, 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변호인 따위를 선임받을 권리가 있다. 는 말이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가 갑자기 하체를 빼며 수갑에 매인 손을 강하게 끌어올렸다. 연결된 왼쪽 손목이 당겨져 몸이 앞으로 끌려나갔다. 중심이 무너져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다. 우리 꼴을 좀 봐. 굴비처럼 엮여서 생면부지에 처박혀 있는데 나부터 붙잡아서 어쩌겠단 거야. 아직 정신줄을 놓은 모양인데 주위 한번 둘러보라고. 다시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낯선 곳이다. 동시에 낯익은 감각이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나? 말을 잇던 그가 내 허리깨를 보고 움찔했다.
권총집에 총이 그대로 끼워져 있다. 이런, 총이 있었네. 어쩔 수 없군. 일찍 말해주지 그랬어. 그의 어색한 농담에 대꾸할 여유는 없었다. 출구를 막은 창살을 바라보았다. 등줄기에 소름이 끼친다. 몸이 찌릿하게 울려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언젠가 이날이 돌아오리라 각오했었다. 하지만 이런 식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용의자와 손을 묶고 가두는 것, 이게 당신이 이번에 정한 룰인가? 오른손으로 권총을 뽑아 탄창을 확인했다. 공포탄이 사라졌다. 옮기면서 빼낸 걸까? 실탄은 4발이 남아있었다. 주변에 통신이 가능한 다른 물건은? 나도 방금 일어났어. 류태현 씨. 그가 가슴에 명찰을 기웃거리며 대답했다. 내가 시간이 남았으면 총이 거기 있었겠어? 사람이 생각이 있어야지. 투덜거리는 그를 무시하고 가운데로 향했다. 일단은 여기서 나가야겠습니다. 나도 돕지. 그럼 일단 이것부터 부탁해. 그가 수갑을 찬 오른손을 내 얼굴로 내밀었다. 열 수 없을 텐데? 수갑 말이야. 풀어달라고. 일단 수갑 일렬번호를 살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맞다. 하지만 열쇠는 사라져 있었다. 수갑을 찬 상태에선 자유로운 행동이 힘들다. 총을 사용하면 끊을 수는 있겠지만 그는 내가 쫓던 용의자다.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그럼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겠지. 뭘 뜸을 당신을 신뢰하기 힘듭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하죠. 어려울 땐 돕는 게 경찰 아니야? 용의자의 신병 확보도 경찰의 일이죠. 짐짓 허리에 손을 올려 총에 손잡이에 댔다. 알았어. 알았다고. 어쩔 수 없네. 그는 총을 노려본 채 입꼬리를 당겨 웃었다. 일단 철창부터 살펴보자. 그럽시다. 캐릭터 한번. 기본 제작 튜토리얼을 본다. 자. 근데 쟤 어려 보이는데 넌 몇 살이니? 지하 1층인데 벽에 의미불명의 낙서가 갈겨져 있다. 이게 달성도, 이게 인벤토리, 뭐야? 위에 있구나. 4발이 장전된 스미스 웨슨 M10 38구경 권총. 저장. 멜로디가 새롭네. 낡은 나무 표지판이 걸려있다.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던 듯 하나 거의 지워져 알아볼 수 없다. 뭐해? 일단 철창부터 살펴보자며. 뭐해? 철창 가운데 문이나 있다. 안승범이 문에 달린 자물쇠를 들어올렸다. 이게 문제네. 진짜 땀나네. 수갑 좀 풀어봐. 힘이 안 들어가잖아. 같이 해봅시다. 두 사람의 힘을 합쳤으나 철창이나 자물쇠를 처리할 순 없었다. 총을 쏘서 자물쇠를 부수는 건 어때? 그가 갑자기 생각난 듯 이쪽을 바라보았다. 잠시 생각한 찰나 안승범이 재빨리 총을 뻗어 권총집의 단추를 풀어냈다. 이게 무슨... 가까스로 그의 팔을 떼어냈다. 잘 안 되네. 권총을 뽑아 그늘 겨누었다. 자물쇠를 쏘아보려고 한 거야. 너무 쫄지 말라고. 허튼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그의 말대로 총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사건들처럼 방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총알이 떨어지면 그와의 관계가 역전될 위험성이 커진다. 그렇다고 위협에 남용하면 끝모를 탈출 과정에서 관계가 계속 악화되리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총알마저 바닥나고 그와의 관계까지 최악이라면 끝을 장담할 수 없다. 혼란스럽다. 용의자와 얽힌 상황이 평정을 흐트러뜨린다. 이 혼란이야말로 주최자가 노리는 점이리라. 허강민. 사람을 의도대로 움직이고 몰아세워 부숴버리는 자. 그가 선을 넘은... 왜 너 때문일까 그게? 웃기는 애네 얘도? 얼른 쏴버리고 나가자고. 일단 총은 쓰지 않습니다. 총알을 아껴야 합니다. 그게 떨어지면 내가 덤비기라도 할까봐? 그 때문은 아니지. 아니요. 일단은 협조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총은 왜 안 쓰겠다는 거야? 그건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입니다. 나가도 복도가 있고 거길 지나면 또 무엇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지금 총을 사용하면 나중에 중요한 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싶군요. 총을 집어넣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주는 이곳을 나가서 붙도록 하죠. 일견 여유 있어 보이지만 그 역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를 몰아붙이면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이게 허강민의 소행이라면 내가 안승범을 자극하는 게 그가 바라는 전개일이라. 그렇다면 일단 넘어가시. 하지만 방법이 없을 때도 아끼는 건 반대야. 그의 눈이 다시 허리에 총을 향했다. 협조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 말투 수상쩍단 말이야. 나보다 나중에 일어났는데도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어. 그렇지? 계속 행동을 같이 하려면 간단하게 알려두는 게 좋으리라. 일단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게 세 번째라니. 당신 일에 나까지 말려든 짝이잖아. 이거 영 재수없게 걸렸군. 살인 용의자에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군요. 불만스러운 그의 시선에서 고개를 돌렸다. 아직 동일범 소행이라는 확증은 없지만 상황이 나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서 어쩔 수 없지. 그럼 쓸만한 물건이 없는지 찾아봅시다. 관계도 변화. 귀찮아. 이게 갑작스럽게 게임 오버나 배드. 저장이 너무 숨어 있어요. 난 꺼내놔 있어도 잘. 타임라인 두 팀 더 있고. 입수한 키워드가 없습니다. 이 류태현 씨 28이 되셨군요. 레귤러.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교통지독의 순경. 단속 중 연락을 받고 용의자를 추격하다 납치되었다. 혼란. 용의자와 수갑으로 엮인 채 갇힌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자, 28? 21? 어리다 했다 느낌이. 살인사건의 용의자. 자신을 따라온 류태현을 불시에 습격해 쓰러뜨렸으나 납치에 휘말리고 말았다. 어떻게 휘말린 걸까? 쓰러뜨리기까지 했는데. 귀엽네. 병아리 자식. 안승범이 몸을 숙여 무언가를 주워들었다. 뭐죠?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는 고개를 돌려 딴청을 피웠다. 뭘 숨겼습니까? 자유로운 손으로 그가 쥔 것을 빼앗았다. 이건 까끌한 감촉의 짧은 고무밴드였다. 뭐 대단한 거라도 태는 줄 알았어? 릴렉스 하라고, 릴렉스. 하지만 그가 도구를 숨기려 한 사실은 명백하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어깨를 으쓱하고 있다. 뺀지라. 먼지투성이 휴지심에 휴지가 한 칸 정도 붙어있다. 계속 꾸물대면 일 보고 싶어질지도 몰라.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서둘러서. 발 밑에 변기를 주의하며 벽 위쪽 환풍구에 접근했다.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마. 더럽게. 안승범이 수갑을 당기며 몸을 뺐다. 단서가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다 발 빠진다. 어쩌면 여길 통해 다른 곳에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좁은 공간에 발을 고정하고 환풍구의 커버를 붙잡았다. 나사로 고정된 커버는 잘 떨어지지 않았다. 틈새에 손을 넣어보려는데 안승범이 말을 걸었다. 안쪽에 뭐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들여다보니 희미한 물체가 눈에 띄었다. 역시 이걸 떼내야겠군요. 나사로 잠긴 걸 무슨 수로? 드라이버나 대체할 물건을 찾아야겠죠. 일단은 닥치는 대로 찾아서 사용해보는 수밖에 없다. 아이템 사용 일단 봅시다. 오케이, 이거 더럽다고. 끔찍한 악취가 풍겨온다. 오래전에 사용한 흔적이다. 여기는 어디인 걸까? 거기 말고. 녹슬었지만 튼튼하게 맞물린 파이프가 위아래로 뻗어있다. 창살이 쳐진 창문 안으로 빛이 새어들어온다. 창밖 높이에 바로 땅이 보인다. 반지하구나. 이 장소는 반지하 높이인 듯하다. 창살을 뜯어낼 순 없나? 안승범이 수갑을 차지하는 손으로 창살을 잡고 힘주어 흔들었다. 안 되는군.
방 자체는 낡았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손을 본 것 같군요. 보여주되 나갈 수는 없다. 역시 이 방식은 낯이 익다. 두께도 그렇고 이런 건 총으로도 무리야. 그는 중얼거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승범아, 오래 가야 돼 우리. 성질 좀 죽여. 네 힘만 빠져. 쓸만한 물건? 아무것도 없는데? 수갑으로. 왜요? 수갑 모서리로 나사 풀면 안 돼요?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탈탈 털어봤자 아무것도 없어. 안승범이 건성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동전 있어. 이게 뭐지? 침대 위에서 빛나는 물체를 발견했다. 단단한 재질의 동전이다. 실제로 쓰이는 화폐는 아니었다. 저금하시게? 쓸모가 있을 겁니다. 지난 사건들에서 그랬듯이. 경험자는 아는 게 많아서 좋겠어. 그는 코 밑을 긁적거렸다. 이 삐약이 어쩌면 좋지? 침대에서 주운 동전을 집어 나사로 가져갔다. 얇은 동전을 이용해서 나사를 돌려보죠. 힘을 주어 돌리자 나사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나사를 풀어나갔다. 마지막 나사를 풀다 땀 때문에 동전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 밑에 빠지기라도 뭐 어쩌려고 그래. 마지막 나사가 유난히 꽉 잠겨 있군요. 수갑 탓에 한 손만 쓰는 점도 애로사항이다. 손에 난 땀과 빡빡하게 잠긴 나사. 오케이. 취한 다음에 하면 된대요. 중요한 거 없었겠지? 야, 그럴싸하네. 이젠 안 미끄러지겠어. 독 고무밴드로 동전을 단단히 잡고 돌렸다. 이건 낡아서 이가 빠진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나갈 수는 없어? 안에 또 철창이 붙어 있습니다. 단단히 용접되어 뚫을 방법이 없었다. 젠장. 동전은 완전히 구부러져 버렸군요. 망가진 동전에서 고무밴드를 풀어냈다. 알뜰해. 알뜰해. 마음에 듭니다. 환풍구에서 찾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들어갔다. 하지만 이가 빠져서 끝까지 물리질 않았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리저리 돌리는데 안승범이 손을 내밀었다. 내놔. 무엇을? 열쇠 말이야, 열쇠. 그는 턱을 들어 자물쇠를 가리켰다. 한 번은 보자 다. 오케이. 귀여워. 하라 승범이 자유로운 오른손으로 이 빠진 열쇠를 건넸다. 좋아, 내가 해보지. 그는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며 자물쇠로 가져갔다. 근데 얘 환경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가난한 거거나 좀 험한 환경에서 큰 거 같은 게 보통 20살 갓 졸업한 애들은 1살 나이 차이가 되게 클 텐데 얘는 그게 없어. 나이 차이가 큰 형제가 있거나 약간 조직 같은 데서 키운 거거나 아무튼 일탈이란 거에 좀 익숙한 거겠지. 진짜 범죄 용의자인가? 아무튼 간에 7살이 남은 형한테 몇 번 시도하다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풀어주면 더 편할 텐데.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열쇠도 없습니다. 갑갑하긴.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 열쇠긴 한데 낡은 데다가 왜 팔 신세라 영? S는 그를 보다 물었다. 잠긴 문을 따는 법은 어디서 배웠죠? 배워? 알아서 깨우친 거야. 깨우쳤다? 불행한 가정환경? 뭐 그런 거지? 나가려나 보니 어쩔 수 없었달까. 학대받았나? 나가려다 보니. 몇 번 더 손을 움직인 끝에 그가 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나이스 승범이. 방금 거 혹시 신문인가? 아니 그런 건. 이 자식. 농담이야. 가자고. 그의 웃옷에 손을 털며 길을 재촉했다. 내가 그의 옷이 아니라 그는. 죄송. 실례. 감옥을 나서자 긴 복도가 나왔다. 정면에 철창으로 가 조사를 해보았다.
역시 또 잠겼네. 안승범이 입을 삐죽이며 돌아보았다. 대체 무슨 원수를 졌길래 이 꼴이야? 얘기하면 좀 길긴 한데 일단 1편은 태연이 잘못이 맞거든? 근데 2편부터는 좀 일방적인 구애 걔가 내가 좋대 나는 걔 싫은데 사실 2편은 원수 없잖아. 그것도 여러 번. 철창을 잡은 손을 꽉 쥐었다. 강민아 그냥 정정당당하게 고백을 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계속해서 죄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라면은 선우도 같이 잡혀와야 된다니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지만 그 여파는 나의 손을 떠나 그를 파괴하고 말았다. 허강민의 분노와 절망은 온전히 나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2번의 참극이 일어났다. 자기 연민인가? 나 같은 사람에게 신세 한탄 해봐야 소용없어. 그는 옷에 묻은 핏자국을 만지작거렸다. 자기 연민의 시기는 지났다. 무열 선배 덕분이기도 했다. 무열 선배. 허강민이 꾸민 일이라면 그 역시 어딘가에 갇혀있으리라. 이대로 가다보면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말없이 선 머리 위로 흐릿한 불빛이 쏟아질 뿐이었다. 한문열. 바닥에 놓인 양철 양동이는 반대쪽이 뚫린 채 녹슬어 있다. 쓸데가 있을지도. 감사합니다. 아, 하지만 손을 대자 녹슨 양동이 끄트머리는 힘없이 부서져 버렸다. 이건 꽝이야. 다른 거나 찾아보자고. 일회용 그릇이 널브러져 있다. 들춰보려고? 바퀴벌레 같은 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그릇을 들춰보았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골판지 조각이 바닥에 붙어있다. 약해져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하다. 와, 스크립트 진짜 촘촘하게 넣었다. 살짝 들춰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건 철문 옆에 철판이 덧대어진 곳이 있다. 옆쪽에 저건 열쇠구멍인가? 철판에서 열쇠구멍으로 보이는 작은 홈을 발견했다. 안을 좀 보고 싶은데 통 열리질 않는가? 철판은 생각보다 견고했다.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점을 빼면 낡아 빠진 방에 깨끗한 상자. 딱 봐도 열어달래. 상자에 특별히 잠긴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분해도 한번 봅시다. 저 친구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만 빼면은 튼튼하고 젊고 참 좋은데. 골판지? 아, 패드. 이거 내가 2편에서 계속 패드라고 했는데 스펠링이 패드가 아니라 PDA더라? 하지만 패드라고 읽겠어. 그때와 같아. 허강민이다. 심증은 이제 뚜렷한 확신이 되었다. 멍하니 있지 말고 켜지는 거 보라고. 전원을 켜고 내부를 살폈다. 전화 기능과 현재 층의 평만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전화 발신은 불가능하군요. 그럼 쓸모가 없잖아. 여기의 규모나 구조는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수밖에요. 그는 수갑찬 손목을 감싸고 인상을 찌푸렸다. 미니맵 확인. 나의 단축키로 하다보면 외워졌겠지.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나왔고 일자로 쭉 이어져 있네. 길은 쉽네. 통로 왼쪽에 창살을 잡고 흔들어 보았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천정에서 깜빡이는 전등을 올려다보았지만 안승범도 또 고개를 들어 불쪽을 살폈다. 저것 봐. 그가 가리키는 불빛 안쪽에 작은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었다. 불빛 안에 있는 걸 잘도 찾아냈군요. 잠깐 팔을 들어보십시오. 전등을 향해 뛰어올라 보았지만 워낙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았다. 날 풀어줘. 받쳐서 올려주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봐. 안승범의 말을 무시하고 전등에 닿을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풀어주겠냐고 승범아. 창살을 자꾸 흔들어 보았다. 꼼짝도 하지 않는 창살 사이로 지저분한 감옥이 보인다. 이쪽만 창살이 아니군. 오른쪽 문은 작은 열쇠 구멍이 난 철문이었다. 힘주어 밀어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뭔가 열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는 잠겼고 흔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갈 수 없을 듯한데. 아, 그러네. 쓸 데가 있을지도. 꽝이야. 총을 쓰자고? 에바야. 골판지로 승범이가 이거 좀 쳐봐. 아니야? 왜? 돌 던지면 안 돼? 돌 많은데. 왜? 젓가락은 안 돼? 쓸만한 거 없나? 쓸만한 거 없나? 여기서 나왔으면 여기는 다른 방이네. 일단 저장. 오! 뭐 이리 많아. 빨간색은 뭐야? 빨간색은 뭐지? 일단 키워드는 다 보고. 빨간색은 뭐지? 감금. 살인 용의자와 수갑으로 엮인 채 낯선 장소에서 깨어났다. 잠시 과거의 악몽을 떠올렸지만 곧 나갈 방법을 탐색했다. 비협조적인 앙승범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총알이 모두 떨어지고 그와의 관계마저 최악이라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관계가 좋으면은 총알이 없어도 엔딩을 배들을 안 볼라나? 허강민, 지난 2번의 사건의 배후를 조종한 자. 붕괴사고로 가족을 잃고 사건을 벌였다. 사고로 매몰된 류태현은 한 아이와 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는 애인을 선택했고 아이는 죽었다. 아이는 허광민의 동생이었다. 하무열, 류태현과 함께 지난 사건들을 해결했던 형사, 계급은 경사. 지난 사건 마지막에 범인의 자살을 유도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류태현과 갈등을 빚었다. 그렇긴 해. 환풍구를 고정한 일자나사를 푸는 방법. 미끄러운 농장. 그냥 하면 안 돼? 철제 커버를 떼어낼 방법. 얘는 설명이 이거 그때랑 똑같은 거고. 속도 조금. 메뉴 속도는 빨라도 돼. 다시 저장해야 되나? 어우, 저장하는 거 귀찮아. 너무 숨어있어. 수갑으로 하면 안 돼? 왜? 고무밴드? 고무밴드로 한번 써봐. 자? 안 돼? 아이고? 합쳐봐. 왜? 다른 용도를 생각해보자. 자, 승범이. 왜? 저거 못 듣나? 창살, 철창 아래에서 흰 창살을 발견했다. 다른 것에 비해 헐렁한 편이다. 좀 더 흔들어 보기로 했다. 좀 더 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하지만 한 손으로는 무리였다. 약해졌다고 해도 쇳덩이야. 한 손으로는 어쩔 수 없지.
일단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다. 오, 어떻게 해요? 회의는 애들이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말풍선 똑같이 뜨고 오케이. 맞아 이거 나갔다 들어오면 없어지고 막 대화해 얘들아. 휘어진 철창을 혼자서는 뗄 수 없었다.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철장 저쪽을 부탁하죠. 저걸 떼도 다른 감방으로 들어갈 뿐이잖아.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러섰다. 우선 손을 풀어줘. 양손을 쓰면 되잖아? 그건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선 협조를. 녹음기야? 같은 말만 계속하긴. 그쪽 도와준다고 내게 이득이 있어? 안 죽지? 안승범은 인상을 찌푸렸다. 이곳을 나가도 진짜 감옥에 갈 뿐이잖아. 그는 수갑찬 팔을 거칠게 흔들었다. 언쟁 이벤트? 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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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다. 싸워야 된다고요? 아. 수갑까지 차고 봉사할 의무는 없어.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둘 다 죽을 뿐입니다. 난 그다지 위험을 못 느끼겠어. 게다가 원한을 산 건 그쪽이라며. 위험한 건 당신뿐이야. 허강민이란 자를 몰라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단단히 쫄아있네. 좋아. 그럼 거래를 하는 게 어때? 거래? 내가 도와준다 쳐. 그럼 대가로 뭘 해줄 거지? 약속은 할 수 없어 하지만 무상으로 도와달라? 안승범 씨,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약속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말도 못하겠단 거야?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충 얼버무리진 않겠습니다. 나 이거야. 당신 인생 손해보는 성격이지. 네, 참. 이건 어떻습니까? 나가는데 협조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겠지만 경찰에게 협조한 건 인정받을 겁니다. 말은 청산유수로군? 누구도 다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알았어. 그만 찌질대라고. 그쪽에서 창살을 잡아봐. 힘 줘볼 테니까. 동시에 맞잡아 당겨보자고. 끄덕이고 자유로운 손으로 창살을 잡았다. 그래도 애가 착하네. 빵 가기 싫은 거야 이해하지만 네가 한 일이잖니. 부정도 안 하는 거 보면 좀 더. 휘어진 창살이 떨어져 나왔다. 떼어난 건 좋은데 이걸로 뭘 하지? 사용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죠. 여기! 아이템 선택 안 했네. 여기! 그럼 여기! 최창살을 들어 전등으로 가져갔다. 잘하면 달 듯한데 6cm가 부족해. 창살을 든 채 뛰어오르며 휘둘렀지만 미묘한 차이로 실패했다. 뭡니까? 이 몸이 나서야겠군? 안승범이라면 분명 다 하리라. 하지만 왜인지 기분이 꺼림칙한데. 뭐해? 내놔 짧은 친구. 안승범은 손을 내밀며 재촉했다. 쇠파이프 주는 게 찜찜하긴 하지. 저장 한번 할까? 킥. 너 애는 아니야. 원래 양아치 애들이 좀 유쾌한 부분도 있어. 여기 있습니다. 쇠창살을 조심스럽게 안승범에게 넘겼다. 왜 안 해도 될 말을 하니. 저도 한쪽을 잡고 있을 테니 허튼 짓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괜찮겠어? 내가 팔을 올리면 그쪽은 놓칠지도 몰라.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무리하지 마시라고. 그는 기분 나쁘게 웃으며 창살을 받아들었다. 창살을 든 안승범이 전등 밑으로 향했다. 얼굴로 쏟아지지 않게 조심해야겠네.
그가 덤벼드는 상황에 데뷔의 팔 아래쪽을 붙잡았다. 한 대 칠까봐? 걱정도 팔자고. 데뷔해서 나쁠 건 없죠. 함께 창살을 들어올렸다. 자, 그럼 깬다. 와우. 전등에 잔해가 쏟아져 내렸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전구의 잔해에서 빛나는 물체를 찾아냈다. 열쇠입니다. 전구 안에 있던 게 열쇠였군요. 원래 이렇게 세심하고 쫀쫀하게 숨기나? 진짜로. 은색 열쇠는 철판의 구멍에 딱 들어맞았다. 여기 사용하는 거였군요. 뭐가 있어? 안에는 직사각형의 구멍이 있었다.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맞물려 움직이는 구조. 뭔가 끼워서 움직여봐야겠습니다. 맞물려... 이거 먼저. 이걸 구명 안에 밀어 넣어보면 어때? 안승범이 떼어낸 쇠창살을 턱으로 가리켰다. 길잖아. 끝까지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리 있는 말이다. 좋습니다. 그의 말대로 쇠창살을 구멍 안에 밀어 넣었다. 닿는다. 그런데 딱 맞지 않고 헛도는 느낌이 들었다. 쇠창살이 가늘다 보니 남아도는군요. 참. 쇠창살을 부풀릴 수도 없다.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만 대화는 해야지. 대화해요. 쇠창살 들고 또가 아니라 쇠창살 들고 도 닦나? 달리 사용할 방법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넘겨봐. 나도 좀 보자. 쇠창살을 넘기고 경계의 눈으로 감시했다. 그만 노려봐. 옆통수 뚫리겠어. 무기도 얌전하게 돌려주잖아? 그도 포기한 듯 창살을 이쪽으로 넘겼다. 어우 빙글거려. 다른 쓸만한 것도 없고 이걸로 해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는 맞는데 두께가 부족하다. 두껍게 만들 만한 건 없어? 감싸거나 부풀릴 만한... 그의 말을 뒤로하고 생각에 잠겼다. 아! 밴드? 하지만 이거에 얘까지 더 해야 될 것 같아. 히히. 푸히. 쇠창살과 골판지를 고무밴드로 단단히 묶었다. 창살을 홈 안쪽으로 힘주어 밀어넣었다. 조금 뻑뻑한 느낌으로 맞아 들어갔다. 이젠 작동시킬 수 있겠군요. 창살의 쇠 부분을 붙잡고 힘주어 내렸다. 아! 무언가 잘못됐다. 쟤도 죽어요 그러면? 강력한 전류에 손이 붙은 채 몸이 타들어간다. 살이 타는 냄새와 자욱한 연기가 복도를 채워간다. 아니 골판지 됐다며. 고통에 찬 비명이 뜬물을 괴성으로 흘러나왔다. 곧 눈이 멀고 감각이 사라지고 의식도 까마득하게 나가 떨어졌다. 난 다시 한번 준비된 덫 안에서 이렇게 죽어버리고 말았다. 아, 승범이랑 인사밖에 못했는데. 여광희는 누구야? 다음 캐릭터인가 봐. 야, 이름 쉽지 않다. 강휘? 은지씨 또 있어. 반갑습니다. 아, 크레딧 긴데? 껐다 켜야겠다. 아, 근데 저장 안 되지. 희상씨도 또 있네? 진승호 디렉터님. 3편은 노란색이네. 아, 처음부터는 안 보여주셔도 괜찮은데. 8시? 알고 있어.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난 행복해. 너도 알잖니? 우린 그 사람과 언제나 행복했어. 그러니 그를 용서해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인트로 그거다. 무사 진입했습니다.
1층에 뭘 좀 깔짝거려 놓았더군. 네, 중간에 암호가 있었지만 해결했습니다. 끼어드는 그를 무시하고 교신에 집중했다. 해결하고 엘리베이터로 올라왔습니다. 네,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마중도 안 나오고. 리시버를 떼고 그를 돌아보았다. 본부랑 사귀냐? 통화가 왜 이렇게 길어? 바뀐 현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목 뒤를 긁적였다. 또 뭐래? 뭐라 짓거리든 현장 판단이 우선이지. 대부분의 인원은 탈출, 소수 인원이 남아 농성 중이라고 합니다. 탈출? 강제 진압 작전이 새어나갔습니다. 내통하는 놈이 있군. 네, 협상에 특히 조심하라는 전달입니다. 폐쇄된 지 10년이 넘은 테마파크 유스 호스텔. 지금 이곳은 사이비 종교 속칭 백선교 신도들의 단체 생활 본거지가 되어 있다. 백선교. 오늘 상대는 특히 악질이다. 신도와 그 피부치들은 방 강제로 공동생활, 이탈자는 살해. 지금은 신도의 아이와 남은 자들까지 인질로 잡고 협상 테이블을 차려놓기까지. 진압이 조기에 알려진 탓이죠. 그는 불쾌한 헛기침을 했다. 진압 시점은 전달받았나? 일단 우리의 협상 추이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상황이 변했다 이거지. 책임감으로 눌러 죽일 작정인가? 쫄리나? 땀을 삐질거리고 있잖아. 아닙니다. 하지만 가방은 놓치지 말라고. 아이의 목숨은 거기 달려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생명의 무게라고. 그 정도가 말이지. 새삼스럽게 손에 든 가방에 무게가 느껴졌다. 몸값. 그리고 탈출 루트의 확보. 다 퍼주느라 등골이 휘었다. 그런데 괜찮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물음표를 달기 전에 마침표부터 찍어. 일단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자고. 그는 내 말을 일축했다. 전달 사항은 끝인가? 더 있습니다. 섣불리 상대를 자극하거나 협상을 종료하지 말라는 것과 절대 발포 금지. 책상 위에서 종이 파먹는 인간들의 말이지. 신분 녹취를 막기 위해 명칭을 코드네임으로 전환하라는 것. 이상입니다. 전달된 호칭은 알파와 베타입니다. 허접하긴 예상했어. 그는 눈을 굴리며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1층에 그거 있잖아. 그 암호가 뭐였지? 에너그램 말입니까? 그래, 그거 말이다. 웃으시네. 그 방법으로 성과 계급을 섞는 거야. 아까 해보니까 말이 되더군. 내 시큰둥한 반응에도 그는 설명을 멈추지 않았다. 항상 이런 식이다. 그래서 뭘로 바꾸셨습니까? 나는 강석영. 너는 여강유이다. 본부의 전달사항마저 무시하는 무대포. 말도 안 되는 코드네임을 짓거리는 이자가 강력계의 베테랑 서태중 경감이다. 그래서 경이 이름 뭐였지? 강석염이라니. 석영감을 분해하여 제멋대로 섞은 게 분명하다. 서태준 석영. 이런 장난질이 역으로 그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럴싸하지? 그렇군요. 그럼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커리어에 똥칠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그는 피식 웃으며 곁눈질을 했다. 두뇌파 일리트. 현장에선 의미 없는 말이야. 공이 좀 있다지만 갓 졸업한 너 같은 초짜를 누가 이런 데 보내겠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집애 같은 자식. 미친 아저씨. 그가 큰 주먹으로 옆구리를 쿡 찔렀다. 어린아이 취급이다. 울컥하는 것으로 억눌렀다. 제시한 장소는 어디였지? 402호입니다. 좋아. 명치 끝 힘주고 눈 똑바로 뜨고 가자고. 약속한 물건이다. 대답이 없다. 물건 가져왔다고.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다. 이상한데요? 그따위 소리는 지나가던 똥개도 할 수 있어. 다시 본부와 교신해볼까요? 일일이 고에다 바치면 될 일도 안 돼. 일단 진입한다. 또 이런 식이다. 나만 믿고 인질 협상에 자원했으면서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품 안의 권총을 가만히 붙잡고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얘네도 잡히겠네.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빠르게 좌우를 살폈다. 아무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비었다. 분명히 402호였을 텐데. 방탈출 시작!
사방을 경계하며 방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뭐? 갑자기 등 뒤에 문이 잠겨버렸다. 밖에서 잠기는 객실문. 구조가 뭐 이래? 서태준 경감이 문을 걷어찼지만 소용없었다. 철문입니다. 안에 개조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 거야 이 광신도 놈들. 그는 문을 다시 한번 세차게 걷어찼다. 서태, 강석염이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왜 불렀지? 그게 교신도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시버에서 노이즈만 흘러나왔다. 함정인가?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걸 좀 보십시오. 벽에 작은 종이 조각이 붙어있다. 뭐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서태준 경감이 다가가 소리내어 읽었다. 계획 변경 403호로?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나갈 수 없게 만들어놓고 계획 변경이라니.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의미인가? 뒤에는 이런 걸 붙여놨군. 그는 메모지 뒤에서 작은 열쇠를 떼어냈다. 덤비면 싸우고 막으면 뚫는다. 403호? 줄초상을 내주지. 서태준 경감의 눈이 동물적으로 빛났다. 나갈 방법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백선교 8. 특징 없는 스탠드형 옷걸이다. 몇 개의 철사 옷걸이들이 걸려있다. 그거 말고 8 뭔데? 책상 위에서 종이 조각과 낡은 책 몇 권을 발견했지만 정보나 도움이 되는 것은 없었다. 돈 계산해놓은 장부 같은 게 좀 있군. 대단찮은 내용뿐이지만 총무를 보던 자의 방이 아닐까요? 이쪽을 좀 보십시오. 몇 권의 책에 총무 업무 관련이라고 적힌 견초유지들이 붙어있었다. 침대에 놓인 이불과 베개를 걷어보았다. 아무것도 없군요. 침대 밑도 마찬가지야. 원형의 등이 흐릿한 불빛을 흘리고 있다. 화장실 앞에 발판을 살폈지만 수학은 없었다. 읽지 않은 오래된 신문이 한쪽 구석에 쌓여있다. 신도들에겐 외부 정보가 차단되었을 텐데 간부급이 사용하던 방인가 봅니다. 처음 협상 장소로 내건 것도 그렇고 어딘가 나갈 방법이 있을 텐데. 서태준 경감은 화분을 들고 이리저리 살피다 던지듯 내려놓았다. 타일 하나가. 좁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살폈다. 뭐 좀 찾았나? 쓸만한 게 없습니다. 변기라서 뽑아서 문을 부술까요? 농담할 기분 아니다. 농담 아니었다. 도자기로 어떻게 철을 깨니? 아니 저 타일 들어간 건 아무것도 없나? 스킵이 이쪽으로 왔네? 카드키를 꽂아 전원을 공급하는 숙박시설용 카드 슬롯 장치다. 카드가 꽂혀있지 않은데 불이 들어오다니. 역시 강민이군. 확실히 이곳은 이상합니다. 벽에 걸린 추상화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인다. 과연 그럴까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브라운관 TV다. 잠겨있지 않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뭔가 들었습니다. 뭐였나? 박스 테이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군요. 일단 챙겨두기로 했다. 안 들어가? 밑에 칸도 보고 싶은데? 없나 보네. 다시 찾아보아도 도움될 것이 없긴 마찬가지다. 책장 속이 신경 쓰인다. 꽂힌 책들을 아래쪽부터 훑어 올라갔다. 쭉 찾아 올라갔으나 소득이 없었다. 여기도 별게 없군. 책장의 빈 장소를 대충 훑던 서태준 경감이 돌아섰다. 이르다. 만약 방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 조금만 더 찾아보죠. 왜?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텐데. 그는 무슨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지었다. 단서가 있을지도. 책장 틈이나 책 사이에서 단서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여태 조사했잖아. 더 상세하게 조사해보겠습니다. 맘대로 해봐. 잠시 동안만이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책장 안을 뒤적였다. 그냥 다 깨부수고 찾아보면 속이 편할 텐데. 불필요한 체력 낭비입니다. 책장 같은 건 엎어놓고 헤집으면 금방 답이 나와. 그의 말을 흘려들으며 맨 윗칸까지 찾아 올라갔다. 이걸 좀 보십시오. 뭘? 책장 윗칸에 책 사이에 얇은 카드키가 끼워져 있었다. 어딘가 쓸모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카드엔 40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 여긴 402호인데 당장은 쓸모없겠군.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 형사님이네. 허름한 달력이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날짜가 있었으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중요한 날이라도 되는 모양이군. 서태준 경감은 눈썹을 찡그리며 지나쳤다. 방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쓸만한 물건은 찾을 수 없었다. 그가 갑자기 내 멱살을 잡아 올렸다. 기껏 데려왔더니 영 도움이 안 되는군. 혼자 가지 그랬냐. 죄송합니다. 자식, 그렇다고 찡그리긴. 그가 쥔 손에 힘을 풀었다. 방금 전까지 살기를 띠더니 또 금세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짓는다. 이 균열이 바로 서태준이란 남자의 본질이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머릿속에 다시 질문이 울린다. 뭘 멍하게 서 있어. 나무라는 말을 던지며 그가 문에 손을 댔다. 생각해도 안 될 때는 다른 답이 있다. 뭐죠? 무거운 가방을 바꿔들며 물었다. 부수는 거다. 우리 둘만으론 무리입니다. 물론 도구를 사용해야지. 다 찾아봤지만 없었는데 다시 한번 찾는다. 아까는 열작정으로 찾았지. 이제부터 부술작정으로 찾으면 같은 것도 달리 보일 거다. 서태준 경감 옷걸이야? 스탠드가 아니라? 손을 턱에 대고 옷걸이를 바라보았다. 이거 어때? 경찰 특공대 애들처럼 기둥으로 쳐 부수자고. 아래쪽은 쇠로 되어 있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군요. 이야기 끝났으면 시도해보지. 옷걸이를 양쪽에서 붙잡고 들어올렸다. 걸려있던 철사 옷걸이들이 몇 개 떨어졌다. 거추장스럽긴. 아, 이게 팔이 아니라 콘센트구나. 철사 옷걸이들은 안 챙겨? 쓸만해 보였는데. 박스 테이프랑 열쇠는 뭐지? 더 제대로 된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박스 테이프 뭐지? 전달해야 하니까? 아저씨. 서태준 경감이 옷걸이 기둥의 무거운 쪽을 잡았다. 영 잡기가 어렵게 생겼군. 둥근 기둥에 삐죽삐죽 나온 걸개 탓에 잡을 곳이 애매했다. 일단 대충 잡고 부딪혀보자고. 준비됐습니다. 힘주어 부딪혔지만 철문 중앙에 생채기가 났을 뿐이었다. 한 번 더. 이런. 옷걸이 기둥이 나무 쪽에 부서져 버렸다. 쇠 부분만 남았군. 그는 인상을 찡그리고 가버렸다. 포기는 이릅니다.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게 재촉하네 아저씨. 자세가 덜 됐군. 편기라도 뽑아오지 그러나. 평범한 화분. 신문도 평범. 역시 아무것도 없다. 침대 밑에서 나온 서태준 경감이 머리에 먼지를 털어냈다. 이름 발음이 되게 어려우시네. 이게 뭘까? 16개까지 보관할 수 있네. 쇠 부분으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못 부셔? 쇠 부분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을? 뭘 해야 될까요? 이야. 저번에 하다가 석영감 개짱나고 퍼즐은 막히고 해가지고 너무 하기 싫다 하고 접었는데 열사병 생겨가지고 편도 돌고 편도염? 아무튼 다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냥 석영감 너무 성질머리가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진짜 이걸 계속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망한 조별과제를 구경하는 기분으로 하면은 좀 괜찮다고 해서 강휘였나? 캐릭터가? 와씨 어떻게 방이 6개네? 이게 석영감이고 내가 강휘도 성질머리가 대박이래요. 그러면 또 해야지. 그리고 이 퍼즐 막혀가지고 찾아보고 왔습니다. 여기 누르면 된대요. 이게 왜 되는지는 모르겠어. 남은 옷걸이 기둥을 철문으로 옮겼다. 이걸로라도 부딪혀보면 가까스로 잡고 들이받다 떨어뜨릴 뻔했다. 내놔봐. 이 아저씨 성격 진짜 짱나는데 웃는 것만 이뻐. 뒤에서 다가온 서태준 경감이 받아들고 다시 달려들었다.
무거운 데다 둥근 모양이라 역시 잡기가 마땅치 않은 모양이었다.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대화한다. 고찰. 작전 지연. 바깥쪽에서 잠긴 듯한 철문. 아무리 생각해도 부술 물건은 옷걸이 기둥뿐이다. 하지만 잡을 곳이 모두 부서져 버려 힘을 제대로 줄 수 없다. 손에 땀으로 더욱 잡기 어려운 상태. 어떻게 해야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무슨 생각하냐? 하나구나. 이곳을 나갈 방법입니다. 리시버 확인해봐. 리시버에서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계속됐다. 고개를 젓자 그는 끙 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턱을 그었다. 무의식적으로 떨어진 철사 옷걸이를 주워들었다. 주어진 것은 이 방 안의 물건들 뿐. 어떤 식으로든 사용해보아야 한다. 작전의 성패. 그에 앞서 한 아이의 생명이 걸려있다. 철사 옷걸이를 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뭐 하나? 그래. 서태종 영감에게 부탁해보자. 난 박스 테이프를 감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옷걸이를 서태종 영감에게 넘겨줬다. 이걸 펼치면 뭔가 쓸데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펴달라고? 허당 같은 놈. 이거 하나를 못해서 고참을 시키다니. 자. 그는 옷걸이를 펼쳐서 돌려주었다. 별거 아니긴 해. 그냥 그냥 엿먹어봐라 하고 준 거 아니야? 이런 때 공장놀이라도 할 참이냐? 난 사실 박스 테이프를 감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철사를 감아버리네? 되네? 파쇄 기둥. 철사 감은 기둥에 테이프를 둘러 고정했다. 좋아요. 뭐야. 들어. 이것까지 안 된다면, 힘만 제대로 주어진다면 내가 알아서 한다. 서태종 영감은 기둥을 붙잡고 고개를 들었다. 신호하면 밀어붙여. 알겠나? 고개를 끄덕이고 반대편을 힘주어 잡았다. 밀어. 그러니까 그냥 꾹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군. 부딪히며 힘껏 밀자 문틈에 공간이 생겼다. 재차 들이받자 기둥이 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만. 이 정도면 나갈 수 있겠다. 서태중 경감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저장해야 돼. 이게 엔딩도 엔딩인데 이번 거는 분기가 캐릭터 호감작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서 복도가 이렇게 반갑게 느껴질 줄은 몰랐군. 이거 이거 배경 땅에 있는 거지? 얘가 지금 아까 그거를 팔에 끼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러네. 부러진 목재가 나뒹굴고 있다. 저 친구가 우릴 막은 주역이군. 누군가 타이밍을 맞춰 가둔 게 분명합니다. CCTV 돌아가. 쭉 감시당하고 있었어.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새 보금자리인 403호를 보러 가지. 오마이갓. 그게 어딘데? 교정실? 교정실? 이런 놈들이 하는 교정이래 봐야 고문이 정확한 표현이겠지. 굳게 닫힌 철문에서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다. 으스스하군요. 내일 모레 서른이 이런 걸로 긴장하긴. 말하며 서태중 경감도 쓴웃음을 지었다. 괜히 경찰은 아니구나. 잘못 뽑은 경찰인가 했더니 29이네. 조근조근한 말투와 신경질적인 느낌의 두뇌파 신참 형사. 사이비 종교 집단의 거주지 진압에 앞서 벌어진 인질극의 협상을 위해 잠입했다. 무대포적인 서태중 경감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나도. 뭐야, 얘는 왜 3개나 돼? 키는 둘이 비슷하네. 베테랑. 짧은 말투와 무대포적인 성격의 베테랑 형사. 계급은 경감으로 계장급. 사이비 종교 집단의 거주지 진압에 앞서 벌어진 인질극의 협상을 위해 잠입했다. 동행한 신참을 얕잡아보고 있는 듯이 아니긴 해. 코드네임. 점조직인 백선교의 사적인 공작을 막기 위해 이름과 계급을 숨겼다. 그는 본부에서 정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1층의 퍼즐을 응용해 임의로 바꾸어 버렸다. 이중성.
살기를 띠다가도 웃으며 감싸 안는다. 이중적인 태도로 어느 쪽 장단을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게 하는 스타일인 듯. 하필 선임으로 만나서. 404호. 조사하던 서태준 경감이 한숨을 쉬었다. 유스 호스텔의 철제 문짝이라니. 사장님의 철학이 남다르군. 지금은 유스 호스텔이 아니죠. 따박따박 말대답은. 물론 지금은 신도를 가두는 감옥이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다 문을 후려쳤다. 동시에 우릴 가둔 쥐새끼가 숨은 곳이고. 불필요한 마찰은 안 됩니다. 403호로 서두르죠. 이봐, 말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알아. 하여간 계속해서 고참을 가르치려 들어. 그는 혀를 차며 등을 돌려버렸다. 어우, 기싸움 진짜. 목재 찌그러져 버렸고. 이쪽이 나온 방이구나. 401호. 잠깐만. 옆에 리더기에 카드를 읽혀서 였는 듯하다. 401호? 2호? 그럼 여기가 3호? 아까 여기 404호 아니었어? 아니. 정보를 줄 알았지. 다시 들어가자는 소리는 아니었어. 아까 여기가 몇 호? 교정실이 중간. 여기가 404호. 여기가 작은 명패에 흐릿하게 기계실이라고 새겨져 있다. 아래에 뭐라 쓰여 있습니다. 담당 403호. 우리가 가야 하는 방이군요. 제대로 잠겼군. 손잡이에 숫자 버튼을 누르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숫자 버튼을 누르는. 상황 참 아름답군. 그는 문에서 손을 떼고 한숨을 쉬었다. 기계실? 키워드는 한 번도 안 봤지 지금? 아니네, 한 번 봤네? 여기부터 보면 되는구나. 직사각형의 구멍.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태연이 루트. 이것도 태연이 루트. 403호로 오라는 쪽지는 이거 얘네들이 들어간 다음에 발견했고, 장부 발견했었고, 달력 표시, 파쇄 도구 이거 찾았고, 담당이 400. 이거는 이미 봤고. 순서가 근데 되게 이상하다. 이게 오렌지색이 가장 최근에 얻은 그건가? 1층의 암호. 이게 에너그램? 그런 거였고. 백선교. 공동생활하며 이탈자나 배교자는 말살한다. 와, 진짜 한국에서 이게 되냐? 쓰레기들. 진압을 앞두고 일부 신도가 남아 농성 중이며 신도의 아이로 인질극까지 벌이고 있다. 그치, 애초에 CCTV 돌아가고 있고 감시 중일 거고. 오케이. 이게 다 이전 거고,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 해당하는 게 오렌지로 표시되는구나. 이거는 오케이. 저장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이건 뭐지? 타임라인. 아직 태연이네 시간까지 안 왔구나. 오, 신기해.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걸까? 402호 책장에서 얻은 카드키를 꺼내 리더기에 읽혔다. 강한 진동과 함께 철문에 잠근 새가 풀렸다. 이번엔 집주인이 계시길 기대해보자고. 난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두운 방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약속한 물건이다. 깜짝 쇼는 그만하고 불 켜. 아무 반응도 없다. 퇴로 확보해. 물건 제대로 지키고. 가방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고 등 뒤의 문을 붙잡았다. 서태준 경감이 가만히 손을 뻗어 문 근처를 더듬었다. 스위치를 올리자 방 안에 전기가 들어왔다. 방을 둘러본 서태준 경감이 한숨을 쉬었다. 또 바람 맞았군. 차내 놈이면 밤낮으로 족을 칠 테다. 어떻게 할까요? 개짜증 낼 것 같은데요. 물어봤다고. 일단 수색한다. 402호처럼 힌트가 있을지 몰라. 네, 바로 시작하죠. 말라 죽어가는 화분. 신문 몇 부가 방구석에 쌓여있다. 별다른 내용은 없는 듯하다. 화장실 앞에 놓은 양탄자를 들어보았으나 아무것도 없다. 이게 여기가 복도? 나가려는 나를 서태준 경감이 가로막았다. 샅샅이 조사하고 확인해보자고. 네. 불이 켜진 화장실 안을 살폈다.
더러운 화장실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의 말대로 화장실 냄새와는 다른 기분 나쁜 향이 퍼져나오고 있었다. 약이 뭐가 있구나. 허름한 달력에는 별다른 특징이랄 게 없었다. 이게 뭐지? 책상 아래에 꽤 커다란 철제 상자가 있었다. 공구함 같군. 좁으니까 바깥쪽으로 빼낸 뒤에 살펴보자고. 고개를 끄덕이고 힘주어 밀어냈다. 이야... 이 공구함은 가운데로 밀려나왔다. 애썼군. 말이 더 제대로 된 쓰면 이 열쇠가 아니야? 침대 옆으로 빼는 공구함을 살폈다. 안에 뭐가 들었나? 공구함에서 작은 열쇠 구멍을 뭐야 잠금 장치가 있군요. 뭐 하나 쉽게 주는 게 없군. 넵. 알 수 없는 글자가 빼곡히 들어찬 서적들. 이거 도대체 무슨 책들일까요? 이놈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책장 사이를 뒤져보았으나 허름한 책만 가득할 뿐이었다. 그림은 추상화가 그려진 액자. 전원이 켜진 브라운관 TV에서 요란한 화이트 노이즈가 흘러나온다. 안 꺼지는군요. 시끄러워 죽겠네. 이 방의 벽에도 메모지가 붙어 있었지만 단순한 빈종이에 불과했다. 벽에 붙은 침대를 살펴보았다.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오케이. 이거는 사물함인가? 서랍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이러니 안이 더욱 궁금해지는군. 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쇠를 공구함 여기 402호의 메모 뒤에서 얻은 열쇠를 꺼냈다. 크기가 얼추 맞아 보이는군요. 열쇠를 꽂고 돌리자 잠금쇠가 풀리며 서랍이 열렸다. 서랍 안을 조사했다. 노트? 아니, 다이어리군요. 다이어리는 상자 형태의 철제 가이드로 감싸져 볼 수 없었다. 2번이나 잠가놓고 어지간히 비밀인가 보군.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지. 열어봐. 다이어리 상자를 살피다 구석에서 자물쇠를 발견했다. 열쇠 정말 많아. 단단히 잠겼군요. 이걸 열거나 깨야 볼 수 있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지. 얘를 열어야 되는데 인벤토리가 얘도 없고 키워드 좀 봅시다. 어머, 뭐야? 이런 미션이 있어요? 스프린터. 저런 건 또 뭘까? 키워드를 봅시다. 서랍은 열었고 공구함 자물쇠를 열어야 된다고? How? 복도에서 아니 오케이. 아니야? 샅샅이 본 것 같은데 천장에 드는 수명을 다한 듯 보인다. 볼만한 게 있나? 허름한 책밖에 없고 어디가 뭐라지? 카드키로 전원을 공급하는 슬롯 장치다. 스위치만으로 전원이 들어오게 손을 본 듯하다. 못 나가겠지? 역시. 스킵이 이쪽에 있네. 뭘 할 수 있지? 분해가 불가능합니다. 침대에는 뭐가 없고 뭘 해야 돼? TV 아래에 서랍이 살짝 열려있다. 손을 넣어 전부 열어보았다. 작은 열쇠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공구함 열쇠 감사합니다. TV 서랍에서 얻은 공구함 열쇠를 꽂았다. 철컥 소리와 함께 공구함이 열렸다. 일단 펜치 하나가 있군요. 그 외에는? 더 살펴보았지만 작은 나사 몇 개뿐이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태준 경감은 실망스러운 소리를 냈다. 이거면 됐지. 아이고. 다이어리를
해봅시다. 펜치로 다이어리 상자를 뜯어냈다. 좋아. 과격한 맛이 있어야 현장 요원이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앞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초반은 평범한 신도의 일기였다. 그날 있었던 일과 자신이 느낀 바에 대하여 적혀 있었다. 402호의 방 주인인 총무의 일기인가 봅니다. 별 대단한 내용이 아닌데요? 좀 더 읽어봐. 수십 페이지를 뛰어넘자 앞부분에만 쓴 게 아니잖아. 신경 쓰이는 내용이 나왔다. 일기의 주인은 점차 자신이 따르던 교단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탈하에 나간 사람들의 행방을 추적해본 듯했다. 이후로는 다급한 글씨로 나는 미친 짓을 돕고 있었다는 말을 비롯 정신이 나간 듯한 내용이 이어졌다. 교단의 비리를 좀 알게 됐나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그린 그림도 있었다. 이 총무라는 친구 지금쯤 저세장했겠군. 이 부분 좀 보시죠. 구석에는 암호는 딸의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암호? 딸의 생일? 키패드 번호겠네. 총무의 딸이라. 그가 중얼거리다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느껴지나? 아씨. 질문과 동시에 내게도 연기와 같은 매캐한 기운이 느껴졌다. 함정인가? 방에서 나가. 그의 뒤를 따라 황급히 복도로 빠져나갔다. 중앙복도로 뛰쳐나왔다. 문 닫아. 몸을 틀어 문을 빠르게 닫았다. 윽. 멍한 머리로 공기를 들이마시자 현기증이 일었다. 순간 서태준 경감이 팔을 낚아채 끌어당겼다.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무색이지만 무취는 아니었어. 가스 종류다. 물건만 가로챌 생각일까요? 이렇게 나오면 서로 재미없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이 사라졌다. 그 잠깐 사이 누가 다녀가셨군. 입을 여는 찰나 리시버에서 거친 노이즈가 흘러나왔다. 통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전달해. 황급히 말을 이으려 했으나 곧 섬뜩한 위화감이 들었다. 본부가 아닙니다. 이건... 리시버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기괴하게 변조된 기계음이었다. 이거 완전 레카 같은 그런 거네.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밖으로 나가라. 서태준 경감이 나를 밀치고 리시버를 잡았다. 무슨 소리야. 처음하고는 약속이 다르군. 종교인들께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신가? 농담은 사절이다.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보여? 탈출 루트, 돈 모두 준비했다. 나타나서 가져가. 진압작전의 동선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들을 끌어내야 한다. 인질과 수뇌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곧바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입 아프게 하는군. 계획은 변경되었다. 물건을 놓으면 엘리베이터를 조작하겠다. 그걸 타고 나가라. 계획 변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물건만 채갈 생각이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거절하지. 난 계단 파거든. 여유가 넘치시는군. 후회할 거다. 이쪽 말도 듣지 않은 채 교신은 끊어졌다. 굴러온 돈을 찬 니놈이 더 후회 막심할 게다. 그는 끊어진 리시버에 대고 고함을 쳤다. 돌아가는 문도 막히고 교신도 저쪽에 끼어들기 위hen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지는군.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주변을 살폈다. 냉정하게 봤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은 치명적이다. 들어가보지 못한 곳들이 있으니 거기부터 살펴보자고. 그러죠. 작전은 점차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달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 달력을 봐야 된다고! 기계실은 힌트가 없겠지. 달력을 안 봤으니까. 404는 닫혀있고요. 교정실은 닫혀있고요. 406호 닫혀있고요. 하나 남았네? 401호. 엥? 올라온 길은 잠겨있다. 퇴로는 없다. 전진해야 해. 뭘 보시려는 걸까? 저거 봐라. 복도 끝 천장에서 카메라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저걸로 우리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어. 지금 보셨다면 좀 늦긴 한데.
교신 확인해봐. 계속 먹통입니다. 신호를 차단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군. 카메라를 한참 노려보던 그가 이쪽을 보았다. 저 카메라 부셔버리겠어. 아니 안 됩니다. 황급히 그를 제지했다. 저쪽이 우릴 가지고 노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인지를 생각해야죠. 본부에서도 마찰은 최소화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이 무산되면 모두 끝장입니다. 그런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감시당하는 상황에서는 뭘 해도 수를 일으켜. 또 기절해서 돈이라도 빼앗기면 인질이 아니라 우리도 끝장이야. 준대도 나오지 않는 것들을 믿고 카메라를 살려두자고? 당장 박살내주겠어. 그는 카메라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냥 부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이거 언쟁하겠다. 그를 말려보기로 했다. 언쟁해보자고. 말하면 듣냐 근데? 뭐야? 정말 감시 카메라를 부술 겁니까? 그래, 부수거나 정지시킬 생각이다. 아까도 그렇고 저쪽을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너도 아까부터 끈질기게 잔소리군. 어쩌라고 계속 말이 많은 거냐? 불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계속 감시당하면서 갈 생각이냐? 다른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 이 자식 무슨 생각으로 계속 대드는지 말해봐. 아씨, 해달라는 대로 하자면 정말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생각 없다고 하면 더 싫어할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여태 뭘 보고 들은 거야? 크게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걸 실패한 채로 돌아가잔 거냐? 인질의 위험이 줄어드는 게 실패입니다. 아니, 들어는 게 실패입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군. 싫으면 구경이나 해. 난 카메라를 멈춘다. 언제 실패했네. 컨트롤룸을 찾겠어. 안 돼. 가슴이 답답하다. 하지만 내겐 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인질이 아는 사이인가 봐. 상급자나 동료였나 봐. 설마 하무열 형사님이 잡혀 계세요 또? 그보다 중요한 이유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거 봐. 그럴 걸 가지고. 웃는 거 이뻐서 킹 받아요. 석영감? 그는 나의 속도 모르고 작게 웃음을 흘렸다. 아오. 여기부터 가자고. 아니라고. 안 된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깡통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서태준 경감이 카메라를 향해 중얼거렸다. 비밀번호 있다니깐요. 이 안이 카메라를 비롯한 장치들의 컨트롤룸이겠지. 따르기로 했으면 적극적으로 하자고. 그러죠. 문제는 이 자물쇠야. 암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힌트가 없단 말이지. 암호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어디서 들었더라? 기억을 찬찬히 더듬어 올라갔다. 다이어리에서 봤지? 대화요. 암호 분명히 들었어. 연달아 일어난 사건 탓에 정신이 집중되지 않다. 않는다겠지? 서태준 경감의 말대로 경험 부족일 것이다. 다이어리. 총무의 다이어리에서 암호는 딸의 생일이라는 구절을 보았다. 그렇다면 총무의 방은? 총무에 대해서 처음 알았던 곳은 어디였지? 여기! 빗자국. 달력에 붉은 원 표시. 처음 이 방을 수색했을 땐 그냥 지나쳤던 표식이다. 원이 그려진 날짜를 확인했다. 0914. 좋아요. 경감아 기다려봐. 한번 맞춰보죠. 기계실 문에 걸린 자물쇠를 집어들었다. 우와. 0914일이었나? 자물쇠가 풀리고 철문이 서서히 열렸다. 열렸어. 역시 그거였군요. 뭐가 말인가? 402호를 수색했을 때 우리는 책상 위의 서류에서 총무 관련이라는 견출지를 보았습니다. 이걸로 402호는 총무의 방이라는 추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403호에서 발견한 총무의 다이어리에는 암호는 딸의 생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간 400 이후에 달력에서 확인한 날짜. 결론부터 얘기해, 결론. 서태준 경감이 팔을 후려쳤다. 어우, 성질 더러워 진짜. 순간적으로 부하가 치밀었지만 엑스 억눌렀다. 베테랑 형사 서경준 경감, 이게 그의 본래 모습이다. 그의 명성은 내가 만들어냈다. 어?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착취당하는 내가 처음 합을 맞춰보는 게 아닌가 봐? 눈에 띄지 않도록 표정을 관리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402호가 총무의 방이고 달력에 표시된 날짜가 암호, 즉 딸의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결론만 말해달라고.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일도 없지 않나. 아, 얘가 싹 다 브리핑해줘서 유능한 약간 과정 생략 알았나? 인질이 잡혀있다. 저쪽의 말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카메라를 차단한다고 해서 진압팀도 아닌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얘 생각이 여러 갈래인 거 오씨, 연출 좋다. 수많은 의문과 반박이 머리를 맴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거스르지 못한다. 난 그렇게 자라왔다. 그리고 누나도. 잡혀있는 사람이 누나야? 다행이다. 기계실 안에는 배전반을 비롯한 기계장치들이 가득했다. 제대로 찾아왔군. 한번 제대로 엿먹어보라고. 어쩔 생각입니까? 전원을 차단해버릴 생각이다. 그리고 우린 다시 수뇌부와 접촉한다. 전기가 없어도 리시버의 전파는 닿을 테지. 이대로 괜찮은가?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전단지다. 땅에 떨어진 종이 조각에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다. 바닥에서 빠져나온 밸브 파이프다. 녹슬어서 돌아가지 않는다. 벽에 철판으로 된 작은 문이 달려있다. 쓰레기 투입구입니다. 버리면 저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거군. 다시 닫아두었다. 배전반의 손잡이 아래에 작은 자물쇠가 걸려있다. 대단히 튼튼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나 벤치 아직 있나? 있네. 펜치를 이용해 자물쇠를 끊었다. 배전반의 문을 열어젖혔다. 손을 뻗어 플라스틱 단자들을 잡아 뽑았다. 화끈하시네. 잘못하면 튀겨진다. 조심해. 걱정되는 분이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는 질렸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복도에 변화가 없는 걸 보며 바깥쪽 전원은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서 변화를 살펴보죠. 여기가 끊어졌네? 전원이 흐르던가? 아, 여기 원래 전기 흐르고 있었어? 이게 데인저구나. 전기가 사라진 철조망의 문을 조사했다. 조그마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철조망 밖 배정방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종류로 보인다. 허접하다 이거지? 벤치를 들어 자물쇠의 고리에 올렸다. 철조망 문을 열어젖혔다. 좋아. 서태준 경감이 문 안으로 들어섰다. 갑자기 리시버에서 노이즈음이 들려왔다. 다시 그놈들입니다. 내놔. 잠시 주저하다 그에게 리시버를 넘겼다.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무슨 짓이냐고? 너희를 엿먹이는 짓이지. 지금이라도 물건을 내려놓고 자리를 뜨는 게 좋을 텐데. 돈이 필요하면 나와서 만나자고 했잖아. 내가 대출 상담 해드리지. 얼핏 주도권이 서태준 경감에게 넘어간 듯 보이나 키는 여전히 상대편이 쥐고 있다. 그는 모르고 있다. 섣부른 자극은 인질에게나 우리에게나 위험합니다. 그는 나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신을 계속했다. 총을 갖고 있더군. 그래. 섣불리 굴면 하나를 권해드리려고. 그 총을 버려라. 저쪽 벽에 쓰레기 투입구에 버리면 그쪽과 만나는 걸 생각해보겠다. 서태준 경감을 돌아보았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 물어. 안 버리겠지. 그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거절한다. 네 놈들을 만났을 때 총 한 자루 없다면 어떻게 자신을 지키겠나. 이런.
이래서는 그쪽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꼴이 아닌가. 정말 대책이 없군. 협상 여지가 없어지면 그쪽과 인질 모두 무사치 못하실 텐데? 그의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일관한다면 아이에게도 위험하다. 아이야? 누나는 왜 나왔지? 자, 잠깐! 이쪽이라도 총을 버리겠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자루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해. 내가 가진 걸 버릴 테니 협상하자. 그가 나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신참, 페이스에 말려들 셈이냐? 본때를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이의 목숨이 걸렸습니다. 호흡이 엉망이군. 한자로만 버리는 건 의미가 없다. 결정해라. 총을 버리고 우리를 만날 텐가? 아니면 버리지 않고 발버둥 치다 절망할 텐가? 뺨 맞아라. 경감한테 뺨 한 대 맞고. 한자루는 호위용으로 필요하다. 대신 내 것은 버리겠다. 미쳤어? 쫄아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아니요. 전 분명 당신보다 멀쩡합니다. 그가 말릴 새도 없이 총을 배출구로 집어넣었다. 이런 얼빠진 놈. 서태준 경감의 주먹으로 맞는 건 좀 아픈데. 주먹에 맞고 기계실 구석으로 나둥그러졌다. 한자루를 버려서 무슨 의미야? 재미있는 청년이군. 하지만 말했었지. 한자루를 버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당신 파트너의 말에 나도 동의하는 바야. 맞장구 치지마. 이 마귀 같은 자식이. 전기를 끊는다고 우리의 감시가 사라지진 않는다.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얌전히 이곳에서 나가는 게 좋아. 다시 연락할 때는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을 때다. 명심하도록. 교신은 덧없이 끊어졌다. 실망이군. 이 정도로 배짱 없는 놈인 줄은 몰랐다. 그런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저 역시 놈들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 보조를 하러 왔으면 나서지 말고 보조를 해. 그는 나를 차갑게 내려보다 철조망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서던 서태준 경감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너, 그놈들 방식에 대한 자료는 보았나? 희생자를 좁은 통로 안에 가두고 수일 이상을 굶기지. 그리고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 통로 끝에 먹을 걸 둔다. 희생자는 그걸 먹기 위해 길을 쓰며 움직여 끝으로 향하지. 하지만 통로는 점점 더 좁아지는 구조다. 희생자는 점점 더 고통스러운 처지가 돼. 돌아나갈 수 없겠네. 그리고 가까스로 먹을 것에 손이 닿는 순간 희생자를 바로 처치한다. 그리고 그 손가락 끝, 희생자의 원념이 가장 가득한 부분, 그것을 잘라 부적으로 쓰지. 사람 심리를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 코너에 몰린 순간에 치는 게 놈들의 방식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놈들의 수작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그의 강조에도 나는 점점 더 암울하게 가라앉을 뿐이었다. 망한 조별과제 맞네요. 발길에 무언가 차였다. 뭐야? 라이터입니다. 켜보자 미약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가스는 얼마 남지 않았군요. 서태준 경감이 배전반 옆에 레버를 당겼다. 안 되는데? 어디 좋은다. 배전반 내부부터 봐야겠습니다. 전기적으로 락이 걸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건 진작 말해. 베테랑이라며. 그는 힘을 주느라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화를 냈다. 뚜껑부터 열어보죠. 배전반은 잠겨있지 않았다. 이쪽 내부는 너무 어둡군요. 손을 뻗어 안쪽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보았으나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도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라이터를 여기다 써? 가스라이터를 켜고 배전반에 가져갔다. 이젠 좀 보이는군요. 배전반 안에 뽑을 만한 단자는 없었다. 그럼 펜치로 선을 끊어보자고. 배전반 중앙에 굵은 선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다. 이걸 펜치로 끊어보자고 어떻게 되는지. 가느다란 선들이 빠져나온 장치 박스다. 버튼을 눌러서 열어보았다. 안쪽에도 가는 선이 차있다. 어떤 선을 끊을지는 정했나? 가운데 굵은 선 중 고르자고. 겁나 지촉하네. 펜치로 계속 끊어보자고 하십니다.
무슨 선을 끊는데? 아이 잠깐만. 아저씨 좀 쫑알쫑알. 작은 전구가 달린 연결부. 다 똑같나? 배전반 우측에는 전선이 모인 장치가 있다. 아니요, 가운데를 보라고. 가운데 보면 뭐가 달라져. 어떤 걸 끊어야 되는데? 초록색을 끊어야 되나? 초록색이 선이 제일 간결한데? 아이씨, 에반데? 힌트가 하나도 없어? 쉽지 않아. 배전반 중앙에 굵은 선의 펜치를 가져갔다. 자, 어떤 녀석을 끊어보실까? 녹색 선 끊어봐. 녹색 선을 끊었지만 무반응이었다. 밖에도 변화 없어. 다른 것도 해봐. 푸른 선도 끊어봐. 복도 쪽도 멀쩡하군. 다른 걸 끊어보지. 이거 맞아요? 폭발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이 나가버렸다.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린다. 실패는 없어. 우린 반드시 맡겨진 일을 완수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도 날 믿고 따라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믿을 만한 놈이 아닌 것 같은데. 난 행복해. 너도 알잖니? 우린 그 사람과 언제나 행복했어. 그러니 그를 용서해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까지 차오른 말을 차마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행복했던 적이 없어. 누나 역시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 그리고 용서도 내겐 너무나 어려워. 짙은 불안감 속에서 지금껏 표출하지 못했던 증오가 자라나고 있었다. 가자.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물론입니다. 아이고. 드디어 10시가 됐구나. 근데 태연이 어떡해요. 정기구이 됐는데. 창살과 골판지를 고무밴드로 단단히 묶었다. 이거 내가 했던 거잖아. 창살을 홈 안쪽으로 힘주어 밀어넣었다. 조금 뻑뻑한 느낌으로 맞아 들어갔다. 이젠 작동시킬 수 있겠군요. 창살의 쇠 부분을 붙잡고 힘주어 내렸다. 이번에는 괜찮네? 저번에는 지졌잖아. 그러자 안에서 작은 열쇠가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차! 작동한 건 아무것도 없어. 가서 열쇠를 집었다. 열쇠를 얻은 것만 해도 충분히 다행이죠. 그 순간 패드에서 신호음이 터져나왔다. 뭐야? 재빨리 수신 버튼을 눌렀다. 허강민, 당신입니까? 짧은 정막이 흘렀다. 오랜만이군. 류태현 순경. 오마이갓. 아니 근데 진짜로 왜 잡아온 거야? 그 누구야? 선우도 멀쩡하다며. 현기증을 느껴 철창에 기댔다. 이번 파트너는 어떤가? 오래 고심해서 준비했지. 왜 나까지 이런 곳에 가뒀어? 안승범은 거칠게 소리쳤다. 그건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런 말을. 당신 역시 계속해서 죄를 이어가고 있어. 말했잖아. 선을 넘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어떤 이유도 이런 짓에 핑계가 되진 못해. 여전히 올고드시군. 양수연 때는 어땠지? 그녀에게서 무엇을 느꼈나? 마지막 순간 회한에 찬 그녀의 눈빛을 다시 떠올렸다. 계속해서 떠올려봐. 내 동생을 외면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모두를 죽이고 진실을 말했을 때 무엇을 느꼈나? 죄의식이 느껴지던가? 그의 말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경찰 제복에 숨어 정의의 사자인 양 행동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지? 자, 어서 말해봐.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해봐. 복수는 허무하다. 끝나고 나서야 덧없다는 걸 알지. 양수연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 나도 복수를 완전히 달성했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당신이 말했던 대로 내 복수는 불완전하게 끝났다. 당신과 하무엘 형사 덕이었지.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볼 일은 내게 있을 텐데. 전과 마찬가지야. 당신은 대항마로서 새로운 무대에서 살아남는다. 거기 갇힌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다. 사람들? 역시 다른 이들이 더 갇혀있다. 차차 만나게 될 거야. 살아있다면 말이지. 연락용 패드를 버리거나 부수면 건물이 통째로 날아간다. 허튼 짓은 않도록. 이게 그 죄를 묻는다는 이야기인가? 사연이 애절들 하시군? 장난질에 놀아나는 건 사양이야. 수화기 너머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그와 함께 살아나간다면 당신에겐 감옥행뿐이라는 걸 명심해. 말이 길었군. 그럼 다음에 또. 류태한, 안승범, 오래 살아남아 즐겁게 해주길 기대하지. 아직 말 안 끝났어. 얜 끝났네. 안승범의 외침이 공허하게 부서졌다. 알고 있다. 그는 내가 만들어낸 자라는 사실을. 어? 그리고 나 역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봐, 정신 차려. 수갑에 달린 나도 생각해달라고. 물론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 안에 갇혀있다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살아서 빠져나갈 겁니다. 물론 당신도 함께. 사건은 다시 시작되었다. 지지 않으리라. 다시 살아남으리라. 내 동생을 외면할 때 무슨 생각을 했지? 모두를 죽이고 진실을 말했을 때 무엇을 느꼈나? 양수연 때는 어땠지? 그녀에게서 무엇을 느꼈나? 가슴이 죄어든다.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진다. 나는 살아남는다. 승아, 그리고 무열 선배. 나는 기필코 살아남겠습니다. 사망했던 류태현이 여광이 루트에서 전원을 내린 것에 따른 수많은 인과 변화에 의해 대해 살아나듯 플레이어의 행동이 수많은 인과를 넘어 다른 주인공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전기지짐이가 이래서 안 됐구나. 타임라인 이래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주요 조건은 행동 순서나 선택지, 언쟁의 결과 등으로 작게는 물건의 위치부터 크게는 결말까지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다. 타임라인 튜토리얼 처음 봅시다. 설명도 바뀌어? 오케이. 오, 많아. 승범아. 재밌었다. 일단 다음에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도 에어컨 너무 세게 틀지 말래요. 근데 나는 에어컨 27도로 틀었는데 쉽지 않아.